제한 속도를 지키며 서행 중인 차량. 그런데 바로 그때, 어휴, 못 보셨다고요? 다시 한번 보시죠. 차량 오른쪽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이것. 또 다른 피해 영상입니다. 천천히 우회전하는 순간, 어머. 정말 보기만 해도 아찔하죠. 이렇게 골목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동 킥보드 사고. 밤길 운전 위협하는 고라니, 여기에 킥보드가 결합해 킥란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습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가 증가하며 정부에선 지난해 5월 13일부터 안전 운행에 대한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만이 전동 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는데요. 과연 현장에서 이것이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시속 5km로 주행 중인 차. 그런데 갑자기 달려든 전동 킥보드. 일어나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는데 굉장히 어려 보입니다. 전봇대를 들이받고 넘어진 두 아이 역시 앳된 모습. 정말 미성년자인 걸까요? 어떡해. 봐도 어려 보이는데요. 보행자를 먼저 보내고 천천히 서행 중인 차. 그리고 어김없이 나타나는 킥보드. 이번에도 미성년자였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의 전동 킥보드 사고 추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과 비교하면 무려 46배나 증가한 상황. 그런데 원동기 이상 면허가 있어야만 탈 수 있는 전동 킥보드를 미성년자가 탄다고요? 중학생 때도 그렇고 지금 초등학생 때도 그렇고 되게 애들이 많이 타는 걸 봐가지고 학교에서 뭐 잘 나간 애들이 막 전동킥보드가 막 슝슝 지나가 그러니까 막 부딪히는 수 있는 경험도 있었고. 면허가 없는데 어떻게 전동 킥보드를 탄다는 걸까요? 전동킥보드 면허 없어도 탈 수 있던데요? 네? 면허 없이도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다고요? 전동 킥보드 대여 앱을 실행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운전면허증 없이는 킥보드를 대여할 수 없다는 공지가 보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였습니다. 뭔가 이상한 점을 눈치채셨나요? 어플에 가입하는 동안 면허가 필요하다는 알림은 있었지만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면허를 등록하지 않고도 실제로 킥보드가 운행 가능할까요? 면허는 필요하지만 등록 과정은 없다? 이처럼 면허를 등록하지 않았는데도 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혹시 해당 업체만 그런 것은 아닐까? 또 다른 전동 킥보드 대여 업체는 어떨까요? 다른 앱을 실행시켜봤습니다. 그런데 운전면허증 나중에 등록하기를 눌렀더니 바로 대여가 완료됐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어플이지만 똑같이 면허가 필요하다고 말만 할 뿐 실제로 등록을 강제하고 있진 않은데요. 담당 PD의 운전면허증은 지갑에서 꺼내지도 않았건만 벌써 대여가 끝났습니다. 이처럼 면허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대여해서 운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대해 전동 킥보드 대여 업체의 입장은 어떨까요? 부분은 개선 중에 있습니다. 근데 면허는 있어야지 탑승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도로를 위협하는 무면허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 그들의 아슬아슬한 고개 운전 때문에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은 없는 걸까요?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굉장히 낮습니다. 벌금이 20만 원 이하? 전동 킥보드 관련 범칙금은 가장 많이 나와야 겨우 10만 원에 불과할 실정. 이러니 단속을 하는데도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적어도 자동차 수준은 아니더라도 원동기 장치 자전거 수준의 처벌 수위로 높이는 게 아무래도 일반인 입장에서 처벌을 좀 세게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위반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함으로써 범죄율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도로 위에 무법자가 된 전동 킥보드, 운전자, 보행자, 그리고 당사자까지 모두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관리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야, 저는 실제로 주변에서 들었던 건데 사망사고도 얘기를 들었고 저도 실제로 운전하다 보니까 이 도로 안으로
들어와 있는 킥보드 그래요? 그냥 놓고 간 건데 이게 그 자동차 밟고 지나가면서 킥보드도 파손되고 차도 파손되고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보거든요. 이런 거 보면 정말 관리가 좀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성년자가 편안하게 대여를 할 수 있다. 이건 좀 큰 문제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 문제가 정말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요,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한 명만 사실 타야 되는데 그렇죠. 두 명, 맞아요. 세 명, 맞아요. 네 명이 타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와. 근데 자칫 잘못하다가 정말로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사실 맨 앞에 있는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사고가 날 것 같다. 대비라도 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시간이라도 있죠. 있지만 네. 뒤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큰 중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가 많네요. 근데 또 김진웅 단장님께서 이 면허 인증 과정에서도 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셨다고요. 그래요? 예, 맞습니다. 모든 전동 킥보드 대여 애플리케이션에서 면허증을 요구하지 않는 거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놀랍게도 커다란 허점이 존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시험을 해봤어요. 운전 면허증을 인증하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진을 넣어봤는데 근데 그냥 저절로 인증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지금 잠깐만요. 보시면 여러 가지 사진들이 나오고 있죠? 고양이 사진이잖아요. 네, 그냥 고양이 사진 근데 인증이 돼요? 인증이 되는 거예요. 어머. 그리고 또 지금 사진이 바뀌었죠? 짜장면? 네. 어머. 저기 인증이 돼요? 저게 그냥 인증이 되는 거예요. 저기 면허 사진 찍는 곳인데. 네, 뭐 저게 뭐 갑자기 놀랍고 신비하게 운전면허증으로 거듭났는지는 모르겠으나 와. 그리고 지금도 보세요. 소화전? 네, 소화전인데 이거 소화전을 운전면허증으로 저 애플리케이션이 인식하는지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애초에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인증을 해도 설정이 되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렇게 무분별하게 인증이 되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게 면허증이 없는 미성년자도 네. 이렇게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고수님 이 정도면은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법을 빨리 만들어가지고 법적으로 제재를 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사실 이미 네. 정부에서도 문제 인식을 해서 2021년 5월에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시행해서 전동 킥보드 단속을 강화하고는 있습니다. 영상에서처럼 원동기 이상 면허 소지자만 운행할 수 있고요. 안전모 착용도 의무화됐고요. 2명 이상 함께 타는 것도 금지돼 있습니다. 네. 하지만 사고가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늘었어요. 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전동 킥보드 대여업체의 면허 인증 절차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어머. 법적 근거가 왜 없지? 뭐 그러니까 왜 등록만 없죠? 하면 돼요? 네. 네, 현재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들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고만 하면 됩니다. 어머. 아하.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직접적인 감독을 할 수가 없고요. 계도 정도밖에는 못하고 있는 실정인 거죠. 이젠 국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러게요.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2020년 국회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이란 이름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이게 무려 3년째 계류 중이라고 합니다. 하하. 모쪼록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안이 발의돼서 모두가 좀 안전하게 거리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고라. M 현장 실사단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 고란 고수님과는 먼저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